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탄핵 정국에서 다시 정치 행보를 시작한 이낙연 전 총리가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며 존재감 드러내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은 기회주의적, 분열적 언행을 멈추라며 이 전 총리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지난 10일 광주에서 열린 시국 토론회에 참석한 이낙연 전 총리는 대한민국 위기 가운데 하나로 야당의 폭주를 꼽았습니다. 또 계엄이 윤석열 대통령의 망상에서 비롯됐다면서도 일부 야당의 책임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집요한 압박이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 심리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 전 총리는 또 청산해야 할 대상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이재명 대표를 지목하며 민주당 대선 후보를 바꿔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사법 리스크를 정리하지 않은 채로 대선에 임한다면 대선 후에도 지금 같은 혼란이 계속되거나 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남도당은 성명을 통해 이 전 총리가 혼란한 전국을 정치 재개의 돌파구로 삼고 있다며 호남 민주 세력을 분열시키는 기회주의적 언행을 즉각 중단하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 같은 비판에도 이 전 총리는 자신의 SNS를 통해 개헌과 극단 정치 청산을 거듭 주장했습니다. 한때 지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 대표는 탄핵 정국 속에서 자신의 기반이었던 호남을 시작으로 정치 행보에 시동을 거는 모양새입니다. 하지만 지난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심판을 받은 상황에서 의미 있는 파급력을 보일지는 미지수입니다. 자기가 과거에 이루었던 지위에 근거해서 가지게 된 인식을 객관적 인식이라고 착각하면서 생기는 일들 같아요. 별 의미는 없다고 봅니다. 한편 비명계 인사인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자신의 SNS를 통해 팬덤 정치가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친명계와 강성 지지층을 겨냥했습니다. 탄핵 심판이 속도를 낼수록 존재감을 드러내려는 정치인들의 움직임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순천시가 애니메이션 웹툰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입주기업 모집에 들어갔습니다. 순천시는 원도심을 애니메이션 웹툰 기업들의 입주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빈 건물을 모집한 결과 35곳이 접수됐으며 오는 28일까지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입주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선정된 기업은 5년 동안 머물며 기업 이전에 따른 보조금과 제작비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수항을 모항으로 하는 첫 국제 크루즈 운항이 성공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 8일 여수항을 출발해 대마도 히다카츠항을 1박 2일 동안 경유하는 이스턴 비너스호에 모두 255명의 관광객이 탑승했습니다. 이스턴 비너스호는 길이 183m, 높이 12층에 이르는 대형 크루즈로 크루즈선이 여수항을 모항으로 운항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여수시는 이번 크루즈 운항이 성공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이달 중에 여수항을 모항으로 일본 나가사키와 규슈 등도 추가로 운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남도의 봄꽃 축제들이 앞당겨지는 추세입니다. 남도의 봄꽃 축제 가운데 가장 먼저 열리는 광양매화축제도 다음 달 7일 막을 올리는데요. 올해 광양매화축제는 처음으로 명예감독까지 위촉해 새롭고 참신한 기획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섬진강이 휘감고 도는 광양시 단면 매화마을. 이 일대에서 다음 달 7일부터 열흘 동안 제24회 광양매화축제가 막을 올립니다. 광양매화축제는 남도의 봄꽃축제 가운데 가장 먼저 시작되는데 해마다 개최 시기도 계속 앞당겨지고 있습니다. 지난 1997년 제1회 축제가 3월 29일 막을 올렸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 축제는 20여일 정도나 빨라졌습니다. 남도 봄꽃축제의 특성상 꽃의 개화 시기에 맞추다 보니 개최 시기가 계속 앞당겨지고 있는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지금 매화 개화 시기가 당겨지고 있습니다. 처음 시작하는 1회 때는 3월 말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광양매화축제의 개최 시기가 앞당겨진 만큼 시는 차질 없는 행사 준비에 더욱 바빠진 모습입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축제장 유료 입장과 차 없는 거리,
다회용기 사용을 올해 축제에도 다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축제의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명예 감독도 새롭게 위촉했습니다. 섬진강 요트 승선 체험과 열기구 체험 등 새로운 체험 프로그램들도 더욱 다양하게 기획 준비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온 교통난의 해소를 위해 둔치 주차장을 3,000면으로 500면 확대하고 셔틀버스 승하차장도 2곳으로 늘려 조성합니다. 넓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셔틀 타는데 좀 말 그대로 많이 걸어가셨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쪽의 부분에 한 군데 더 저희들이 주차장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편의를 위해서 한 군데를 더 늘렸습니다. 해마다 100만 명에 이르는 상충객들이 찾아오고 있는 광양 매화축제. 남도의 봄을 알리는 차별화된 대표 봄꽃축제로 전국적인 명성을 이어나가기 위해 올해도 새롭고 참신한 기획들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주희입니다. 전남 동북권 응급 환자의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닥터 헬기를 추가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최병용 전남도 의원은 전남 동북권은 응급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에 어려움이 많다며 전남 동북권과 경남 서부권을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닥터 헬기를 인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도는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제5차 응급 의료 시행 계획에 전남 동북권 닥터 헬기 추가 배치를 지속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광양시가 보안 우려에 따라 생성형 AI 딥시크 접속을 차단 조치했습니다. 광양시는 최근 정보 유출 등 보안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 딥시크 접속 프로토콜을 전남도 유해 사이트 목록에 추가함으로써 내부 행정 업무용 네트워크에서 차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직원들이 생성형 AI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 법률, 윤리적 기준을 준수해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여름 남해안을 덮친 고수온의 여파가 겨울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개의 황제라고 불리는 새조개까지 집단 폐사하고 있는데요. 더 귀해진 새조개의 가격은 크게 뛰었고 식당에선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최황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 가망만 바다 아래로 갈고리가 달린 그물을 던집니다. 진흙 바닥에 서식하는 새조개를 긁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건져 올린 그물을 털어내니 이렇게 속이 텅 빈 새조개 껍데기만 나왔습니다. 작은 어촌마을은 지난해 같은 기간 새조개로 26억 원의 매출을 올리며 풍작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정이 다릅니다. 높은 수온에 새조개가 모두 폐사하면서 어촌마을마다 빈손으로 수확을 마감하게 됐습니다. 마을 분위기도 역시 좀 찹찹하고 좀 무겁습니다. 더군다나 또 지금 여러 가지 우리가 국내외적으로 경제도 어려운데. 사정이 이런데도 자연산 새조개는 고수온 재해보험이 안 돼 어민들은 한 해 적자까지 떠안고 있습니다. 자연산 새조개도 새조개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정착을 해서 계속 자라게 올라오게 되면은 청소 작업이라든지 바다 양장 갈아준다든지 사실 비용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현재 여순의 새조개 물량은 0톤으로 집계조차 힘든 상황입니다. 워낙 채취량이 적다 보니 식당에서 새조개는 귀한 몸이 됐습니다. 새조개 판매 가격만 지난해와 비교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7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에서 사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올해는 20만 원도 없어, 키로에. 겨울별미 새조개를 맛보려고 식당을 찾았던 손님들도 크게 오른 가격에 깜짝 놀랍니다. 비싸다 보니까 찾으시는 분들은 많은데 이제 반반이죠. 비싸도 드시는 분들은 드시고 너무 비싸서 못 드시는 분들은 못 드시고. 없어서 못 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자연산 새조개 품귀 현상이 극심한 가운데 기후변화로 뜨거워진 바다는 계절을 가리지 않고 수산업 전반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벼 재배 면적 강제 감축에 대한 농민들의 반발이 커지면서 정부가 이번엔 자율 감축안을 내놨는데요. 같은 양의 감축 목표를 주고 지자체에 인센티브 혹은 페널티를 주는 무늬만 자율인 감축안을 갑작스럽게 받아든 지자체에선 대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최근 정부가 공개한 벼 재배 면적 조정 관련 지침입니다.
관련 시스템의 지자체가 이달 말까지 직접 감축 유형, 감축 목표 면적 등의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합니다. 정부안에 따라 당장 전라남도 내 지자체들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15,800헥타르의 논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지난해 감소 면적의 8배에 달합니다. 22개 시군 평균 700헥타르 이상, 많게는 2,000헥타르 넘는 논을 없애야 하는 현장은 그야말로 대혼란입니다. 정부가 공공비축미 배정 등으로 지자체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말까지 나와 현장에선 사실상 의무 감축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감축하려고 한 면적을 없앤 건 아니고 지자체에다 부담을 줘버린 상황이잖아요. 현재 벼재배 면적 조정 시스템마저 제대로 완성되지 않았을 정도로 계획 시행이 급박하게 진행되는 점도 문제입니다. 보통 지자체 비용으로 장려금을 추가 제공하는 방식으로 타작물 전환 등을 설득하는데 이미 올해 예산 작업은 끝난 상황. 졸속 추진된 정부의 강제 감축안에 이미 뿌리 난 농민 설득이 제대로 될 리가 없는 겁니다. 신청 수용 반대가 시스템이 100% 완전히 구동됐다라고 보기 힘들어서 인센티브 없이 하면 어떻게 농가들이 참여할 의향이 있지 않을까? 결국 대부분 지자체는 대폭 늘어난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부분 휴경, 즉 그냥 땅을 놀리는 방식을 인센티브도 없이 권유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될 수 있으면 정부 방책상으로는 타작물이나 친환경 유도를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쉽게 진행이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농민들의 반발은 더 커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결국은 농민들한테 그걸 떠넘길 건데 우리가 그걸 감안해야 되는데 논이 다 괜찮다 하면은 모르는데 안 좋은 논들이 있는데 어떻게 타작물을 하고 수입 안 하면 돼요. 우리 계속 농사 지을 수 있어요. 왜 정부는 그런 걸 안 하고 수입산을 중도는 안 해주고 농민한테 피해를 입히는 거죠? 일부 농민들은 결국 벼농사 강제 휴경제가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 감축 계획 전면 폐기를 촉구하는 서명 캠페인도 시작했습니다. MBC 뉴스 서유령입니다. 버려진 농약 분무기로 만든 첼로와 폐플라스틱으로 만든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광주를 기반으로 기후위기에 대해 알리는 음악인들인데요. 올 여름 세계 최대 공연 예술 축제인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초청돼 공연을 펼칩니다. 박수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버려진 농약 분무기와 연습용 첼로의 이질적인 결합이 익숙한 듯 낯선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폐플라스틱을 재활용한 바이올린과 비올라로 현악 4중주를 연주하고 온갖 쓰레기로 가득 찬 피아노로 즉흥 연주를 합니다. 기후위기에 대한 고민과 예술적 영감을 음악에 담아 지난 2022년부터 광주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음악인 단체입니다. 음악 자체가 하나의 음악으로서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인 변화, 사회 참여 예술이라고 하는데요. 그 사회 참여 예술을 음악이 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저는 보여줬던 것이 가장 큰 중요한 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버려진 물건들을 재활용한 악기들이지만 허투루 만들지 않았습니다. 미술인과 지역 대학이 협력해 시행착오를 거쳐가며 공들여 만든 미학과 공학의 결과물입니다. 단원들 역시 국내외에서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전문 연주자들입니다. 이들에게 예술은 언제나 새로운 질문이고 도전입니다. 클래식 연주 그 악기를 벗어나서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이었고 한참 환경의 문제도 있었었고 저희 음악가로서 어떻게 동참하면 좋을까 해서 선생님이 제안해 주셔서 저희가 아이들을 친구들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을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연주자들은 오는 8월 세계 최대 공연 예술 축제로 꼽히는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에 공식 초청돼 세계 무대에 섭니다. 페스티벌 참가에 들어가는 비용은 오는 17일부터 한 달 동안 시민 후원을 통해 마련할 계획입니다. 성공적인 펀딩을 위해 후원 음악회도 열고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모든 과정을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시민들과 공유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박수인입니다. 국립순천대학교가 지역 고등학생의 진로 진학 설계를 위한 SCNU 미리 캠퍼스 행사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오는 19일까지 순천대 국제문화 컨벤션관에서 열리며 우주항공 등 3대 특화 분야를 포함한
전공 창작물과 전시작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또 입학사정관과 멘토단이 함께하는 상담 활동 등을 통해 참여 학생의 적성을 탐색하고 진로를 설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광양시가 더불어민주당 광양지역위원회에 지역 현안 사업들의 정상 추진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광양시는 더불어민주당 광양지역위원회와 예산 정책협의회를 개최하고 세풍산단 진입도로 개설 등 국고건의 사업 7건과 광양세무서 설치 등 주요 현안 사업 10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당 차원의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협의회 자리에서 권향엽 국회의원은 광양시가 건의한 주요 사업들에 대한 사업비 확보를 위해 정부,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